네, 지금부터 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괜찮은 건지 본격적인 기대를 가져도 될지 또 한 번 궁금하실 텐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IT 전장화,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골고루 IT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봬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요즘 시장에서 궁금한 건 그래 괜찮아지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사이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인공지능이라는 훈풍을 좀 만난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업황 회복 빨라지는 쪽, 괜찮아지는 쪽 맞는지부터 이야기해 사실은 좀 주세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HBM이든 DDR5든 이런 제품들 수요는 양호하고요. 사실은 이제 7월 말에 이제 고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 집계하는 고정 가격이 나왔는데 PC 디램 DDR5 고정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어요? 예, DDR4는 하락을 했고요.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LPDDR5X 제품은 지난 분기 대비 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LPDDR4는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PC하고 그 모바일만 하더라도 DDR5는 3분기부터 상승했는데 시장에 그런 내용이 전혀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이제 계약을 상승하는 계약을 했고 그 말은 DDR5는 재고가 적은 거고 DDR4는 여전히 재고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을 말씀드리면 서버도 DDR4 가격은 3에서 4% 하락을 했어요. 7월 말에도. DDR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DDR5 가격은 거의 하락을 안 했습니다. 0에서 1%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버까지도 DDR5 가격이 올랐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가격이 안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좋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비싼 제품이고 HBM이 또 그래픽 디램과 함께 그래픽 디램을 이제 TSV를 뚫어서 쌓으면 그게 HBM이 되는데 HBM은 지금 뭐 초과 수요인 상태라서 특히 HBM3 같은 경우에는 HBM2E 대비 한 30% 비싸게 그것도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또 관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프 아키텍처 중심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대만의 TSMC를 통해서 체크한 바로는 코어스라고 해서 우리 하프 아키텍처의 H100을 만드는 생산 캐파를 1분기 말이 이제 분기에 17,000장 캐파였는데 내년 1분기의 캐파 계획이 거의 48K입니다. 그 말은 3배 가까이 증설을 한다는 거고 그 말은 우리 하프 아키텍처의 출하량 비중이 증가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HBM3도 같이 좀 수요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AMD가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MI300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거든요. 네. MI300 같은 경우는 AMD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제 드라이브 거는 AI GPU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200하고 달리 HBM3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여기 AMD가 인수한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도 HBM이 탑재된 그런 어쨌든 AI 반도체 수요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엔비디아만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한 AMD 진영에서도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봐도 내년까지는 상당히 초과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디램 쪽은 견조해지고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진단을 HBM 필두로 좀 내려주신 것 같은데 그럼 낸드 쪽은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흐름을 비슷하게라도 같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낸드는 좀 어렵고요. 낸드의 3대 수요축이 이제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노트북인데 특히 데이터 센터는 지금 올해는 슈퍼컴퓨터랑 AI 서버, 슈퍼컴퓨터가 이제 GPU가 8개 탑재된 제품이고 서버당 AI 서버는 한 8개보다는 좀 적게 탑재된 제품인데 동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요가 좋아요. 그래서 이쪽은 한 각각 전년 대비 한 65%, 35% 정도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나머지 컴퓨팅 서버는 5% 이상 역신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주로 SSD 수요랑 많이 연동이 됩니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좀 수요가 안 좋고요. 다만 낸드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캐시 코스트 이하로 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에비타가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낸드만 따로 이제 딱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보면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만들죠. 감산을 더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수요가 당장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물량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수요층이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 만들거든요. 네. 어차피 물량 보장도 안 되는데 내가 굳이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스스로 깎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자연 정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형 LCD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국 LCD 회사들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뭐 꼭 좋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 4분기부터는 그런 신호들도 좀 보일 것 같고요. 낸드도 이제 스스로 안 만들면서 이제 좀 가격 하락은 뭐 최소한 4분기부터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 어느 위치에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가장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크실 키워드는 센터장님도 아실 겁니다. HBM 이 그렇죠.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AI 강한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는 시장 분위기거든요.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센터장의 SK하이닉스가 선두를 점하면서 그 가속화 패널을 받고 있는 구간은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하프 아키텍처 개발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네. 참여를 해서 같이 뭐 코워킹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MR-머프 방식이라고 해서 뭐 일본의 나믹스랑 뭐 서로 이제 공동으로 또 어쨌든 협업을 해서 그런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발열을 줄여주는 그런 솔루션을 확보한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HBM3를 양산을 하고 있고 2개 정도 되는 거래선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지위가 그럼 훼손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초과 수요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도 당연히 HBM3를 양산을 하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하이닉스의 지위가 훼손될 가능성은 저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HBM3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가바이트당 이제 가격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HBM3는 내년에도 가격이 안 빠지는 걸로 대부분 프로젝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과 수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반도체 제품도 그렇고 전자부품도 그렇고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을 좀 낮춰서 물량을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초과 수요인 경우에는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HBM3가 기가바이트당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거의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 15불에서 17불 사이. 그 정도 가격대가 올해가 그 정도인데 내년에도 HBM3는 그 정도가 유지되고 HBM2E는 이제 올해보다 한 10% 정도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특히 HBM3에서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초과 수요인 국면에서는 같이 성장하는 국면이고, 삼성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HBM3 시장 파일을 가져가겠지만 지금은 마켓 사이즈가 더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국면으로 좀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SK 하이닉스 주축으로 해서 그 SK 향 종목들이 소부장단에서도 같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럼 하반기 과연 삼성전자와 그리고 그 소부장단 종목들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패키징 국면에서 나중에 기술력이 더 나아가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위탁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강점을 더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다. 더러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예, 어쨌든 그 하이닉스든 엔비디아든 관련된 우리 핵심 3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을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도 또 좋게 보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나아지는 국면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HBM4가 2026년에 아마 개화가 될 것 같아요. HBM4부터는 우리 HBM 제일 마지막 단에는 로직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로직 다이를 지금은 이제 디램 공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그 로직 다이를 직접 이제 자체 팹에서 만드는데, 이제 HBM4가 되면 이게 전력이랑 발열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직 다이를 이제 핀팩 공정에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7나노 핀팩 공정. 그 말은 바운드리 선단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는 내부적으로 조달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존의 디램 공정을 좀 계속 쓰거나 아니면 TSMC나 이런 데서 좀 받아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HBM4가 됐을 때는 로직 다이에 있어서는 삼성이 좀 유리한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동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냥 디램에서 또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아주 크리티컬, 왜냐하면 2026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죠.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솔더볼이 들어가는 그런 뭐 어쨌든 범프가 들어가서 마이크로 범프를 통해서 지금은 그 HBM을 각각 연결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제 다이 투 다이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하이닉스, 삼성 모두 다 R&D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삼성이 좀 더 유리하다는 소문도 있는데 동부분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가지고 있는지 힌트 주셨습니다. 센터장님의 말씀 듣는 동안 우리 장은 마무리가 됐네요. 저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정리는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HBM에 집중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다른 모멘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라는 요 모멘텀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차량용 칩에 대해서 그 시장 파이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차량의 전장화 과정에서 이 IT 전장 부품 시장 좀 넓게 봐주세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어디라고 보실까요? 사실 전기차만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전력 반도체가 제일 큽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기존에 모스펫, IGBT 중심에서 최근에는 이제 화물 반도체로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쪽은 이제 유럽 기업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IGBT는 이제 르네사스 같은 일본 기업들도 강하고 중국의 이제 BY 반도체도 좀 강하고요. 우리 기업들도 전력 반도체 차량 쪽으로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유럽 기업들이 워낙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에 또 미국의 온세미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기업들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삼성도 직접 이제 파운드리를 많이 합니다. 모비라이, 엔비디아, 뭐 삼성 엑시노스 오토, 테슬라다 삼성에서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거기는 또 프리치 BGA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든 대덕전자든 그런 프리치 BGA에 있어서는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칩 설계 자체는 또 우리도 삼성도 엑시노스 오토 하지만 제가 언급드렸던 뭐 테슬라, 모비라이, 엔비디아 대비 좀 약한 건 분명하죠. 동부분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에는 이제 컴퓨팅 반도체도 있지만 센싱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든 아니면 뭐 레이더, 라이다 쪽으로도 기회 요인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LSI 사업부가 엑시노스 오토가 지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뭐 LG노텍, 삼성전기, 뭐 MC넥스 이런 기업들도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수주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 쪽은 일단은 그 반도체만 놓고 보면 센싱 반도체랑 컴퓨팅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한국 기업보다는 주로 유럽하고 일본 기업들이 좀 센 것 같고 여기 차량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올레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는데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는 뭐 이미 대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한 15%가 돼요. 전체 매출액에서. 그리고 우리 LG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자릿수가 되겠죠, 아마도. 물론 이제 매출액 비중이라는 거는 다른 비즈니스가 좋아지면 좀 비중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어쨌든, 특히 전장 쪽에는 크게 보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기판, 뭐 이런 쪽이, 우리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매출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이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장도 뭐 이익이 뭐 나오거나 조만간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관련 기업들을 잘 발굴하는 것도 아마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굴하고 실적 흑전을 포커스로 봐야 되는군요. 힌트까지 주셨고요. 스마트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낸드 이야기하면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스마트폰 대전 하반기 본격화되면서 수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교체 수요도 봐야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시장에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들도 있을지요? 뭐 결국에 이제 삼성하고 애플이죠. 지금 뭐 중국 기업들한테 저희가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뭐 신제품은 내놓긴 하지만 크게 물량을 많이 드라이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지금 당장 이제 삼성이 플립 5하고 폴드 5를 지금 예약 판매가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은 되게 특히 플립 5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플립 5는 이번에 예부 화면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아도 뭐 상당히 비중이 보통 삼성이 이제 플립이 6이었고 이제 폴드가 4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플립이 65% 이상 그래서 플립 비중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중요하죠. 아이폰 15이 이제 일부 늦어진다는 얘기도 좀 소문이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 쪽도 이슈가 있고 특히 중국의 BOE
여기에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도 조금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애플의 그 뭐 수율 이슈는 뭐 항상 신제품 나올 때 가끔씩 생겨요. 그리고 아주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9월 언제 나올지는 봐야 되지만 조금 늦어져도 10월 초 정도니까 뭐 단기적인 뭐 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연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센터장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이 좀 단기로 짧게 봅니다. 예. 하반기 어떤 포인트 가져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8월 이 한 달간 IT 본다면 어떤 전략으로 진입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고 애플, 퀄컴, 뭐 AMD 다 나왔습니다. 인텔, AMD 실적을 보면 3분기는 가이던스가 중요한데요. 인텔은 이제 매출액이 한 4% 정도 2분기 대비 증가, 2분기도 1분기 대비 10% 늘었어요. 제가 인텔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PC의 바텀 아웃은 했다. PC 재고 조정은 끝났다는 걸 인텔 실적에서 저희가 암시할 수 있고, AMD 같은 경우에도 뭐 한 6% 정도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T는 일단 대표 기업들을 놓고 보면 일단 최악은 끝났다고 이미 숫자로서 확인이 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8월 23일 날 이제 실적이 나오는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실적도 안 좋은데 솔직히 아직 실적은 안 좋잖아요. 반도체 적자인데 주가는 좀 빨리 간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준 선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AI 반도체의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8월은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미리 주가가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3분기 가이던스를 2분기보다 증가, 특히 데이터 센터 쪽이 증가로 주면 아마 주가가 그때부터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고, 그냥 플랫, 저는 감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수요가 갑자기 좋아져서 TSMC가 캐파를 3배를 증설을 해도 코어스를. 근데 이게 증설한다고 바로 이게 투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자산업이라는 게 안정화되는 과정도 있고, 캐파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율이 좀 확보되는 시점이 3개월은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특히 데이터 센터 쪽은 수주 모멘텀은 큰데 아마 못 만들어서 그냥 플랫 정도, 2분기랑 유사한 정도만 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실적 레벨업은 엔비디아 기준으로 한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제가 또 완전히 내부에서 분석하는, 엔비디아를 직접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플라이 체인을 점검했을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8월 23일 날 미국 시장 시간으로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3분기 방향성, 3분기가 2분기 때보다 데이터 센터가 증가한다고 하면 아마 관련 기업들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근데 플랫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분기점 역할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라는 IT 접근에 대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수치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600 그리고 900선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898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2%대 하락폭이었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큰 폭의 흔들림,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빠졌고요.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대장주 양극재 종목들의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쉬어갔던 종목의 오름세도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쪽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네이버 쪽에서의 강세가 오늘 나타나면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은 안 나갔다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환율은 어느 정도 잠잠해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306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 계속해서 지표 발표와 함께 추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되니까요. 분기점 역할할 수 있는 이 지표 저희와 함께 체크잘 해보시죠. 자, 오늘 대담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센터장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